이어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도발적인 질문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말하자면 제가 게임을 하는 거라고 칩시다. 네네네. 제가 게임을 하는 그 상황이 네. 미타임을 가지는 거냐 네. 아니면 도피하고 있는 거냐. 네네. 내가 탈출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네네. 그냥 무작정 도피하는 건지 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건지. 네네. 왜냐면 핑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게 싫고 덮어두고 싶어.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건 미타임이야라고 내가 정의해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걸 해. 네. 아니면 막 뭐 한 두어 달 잠수를 타. 이것도 미타임이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도피하는 것과 네네. 셀프 케어를 한다는 것에 경계가 있을까? 그 차이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촬영을 해왔고 나눴던 주제들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혹은 맥을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를 해도 괜찮고요. 셀프 케어에서는. 그리고 혹은 명상이나 아니면 자기 내재화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는요. 도피해도 괜찮다. 도피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설령 도피라고 불리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근데 말씀드리고 예를 싶어요. 들어 직원인데 네네. 이게 지 힘들다고 뭘 째고 계속 일을 안 해. 네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네네. 직원 중에 감히 하긴 뭐 요즘 그냥 우리나라 회사 다니는 직원이 뭐 그럴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냐면 네네. 우리 회사 같으면 가능하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을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딴짓을 해. 그 뭐라고 하면은 이건 저만을 위한 셀프 케어 시간입니다. 뭐 이딴 논리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괜찮다고 봐줘야 되나? 혹은 결혼을 부부인데 남편이 앞만 봐도 그러고 있어. 네네. 뭐 딴 핑계를 대며 셀프 케어라며 네네. 집에 있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네네. 지 혼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 네. 이거를 그냥 그렇게 봐줘도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셀프 케어는 온전히 스스로 본인 시각에 의해서 본인 결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일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직원 제가 좀 비약해서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본인이 굉장히 그 자살衝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안 해요. 뭐라고 밖에서 뭐라고 하든 듣지 않고 좀 이상하게 이기적인 행동들을 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이 자살 충동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의 셀프 케어 시간이었다면 그건 정당화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예. 해고라고 할지라도 이건 셀프 케어는 그렇죠, 그렇죠. 온전히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제3자나 다른 외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반대한다 네, 이런 무슨 얘기 말씀인지 아니라 압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일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항상 그쵸. 이런 시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나야 뭐 나 혼자 생각한 거니까 뭐 밖에서 어떻게 알겠어. 그쵸. 모르니까 그렇겠지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게 뭐 핑계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되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다. 셀프 케어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하는 거다. 그쵸. 그게 그리고 포인트죠.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남들이 하는 것에 상처받지 말고 진짜 너의 시간을 가져라. 맞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신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셀프 케어라고 하는 건 무슨 대단한 요법이거나 방법이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 시간을 정의하고 나는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고 그런 나에게 필요한 타당성과 근거들을 이런 말들을 가지고 가지셔라.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그렇게 말고 행하라. 해라라는 그쵸. 이야기.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추천되는 행동들이 이제 쭉 열거된 것이 있었는데 네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일상적이에요. 뭐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바로 그냥 와닿는 거라 그냥 네, 언급해보자면. 언급을 할게요. 충분히 자는 시간을 항상 스스로에 맞게 보장하라. 취침 많이 시간을 자라 이거죠. 그냥 많이 자라는 거죠, 뭐 한마디로. 자고 싶은 만큼 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스스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게 맞는 거다. 좀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 네, 이제 거필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걸 너의 셀프 케어의 루틴에 넣어라. 운동을 매일매일 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운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운동 얘기는 뭐 여기서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건강, 실제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그쵸. 멘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운동은 이제 가장 추천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그쵸. 거에 있어서도. 건강하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생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거기에 또 그건 딸려. 건강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네. 네, 어쨌든 운동. 네. 네. 운동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죠. 뭐.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렇죠. 네. 이게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 이게 비싼 음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을 행하라라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도 있고 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나를 대접하는 느낌의 그쵸. 그런 음식 얘기도 이제 추천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좀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에겐 no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는 yes라고 얘기를 해라. 맞습니다. 이게 아까 직장 상사 대 그쵸. 직원의 얘기에서 예. 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아닙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쵸. 하고 나한테 필요해. 나한테는 예스 이런 네. 게 필요하다는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네. 네. 그 다음은 여행을 떠나라가 있죠. 그렇죠. 네. 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따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그 효과 내지는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 한번 따로 한번. 그건 되게 좋을 것 얘기해보는 게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휴식 시간을 가져라. 휴식. 네, 휴식 시간을 가져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이제 본인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뭐 애완견을 통해서 요즘 누가 애완견이라 그래. 반려동물. 그렇죠.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을 통해서 언제적 얘기를 그렇죠. 아직까지 저도 좀 좀 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이게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셀프 케어를 받아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도와라. 정리. 네, 올가나이즈 해라. 아. 올가나이저라는 게 이제 뭐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여기서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집 정리 이런 거 되게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이럴 때 그쵸. 집을 싹 드러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비우는 수준으로 막 하시는 그쵸. 분들 그런 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물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쵸. 그거 말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뭐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맞나 모르겠는데 이제 cook at hom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를 위한 음식을 집에서 해 먹어라. 그게 왜 안 맞아요? 요즘 거의 뭐 혼자 살면서 이런 거 많이들 하지 않나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게 저를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저는 배민이나 이제 배달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런데 그렇죠.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11번째죠. 책을 읽어라. 너를 위한 책을 읽어라가 이제 11번째고요. 그리고 너를 위한 시간을 12번째 마지막이죠.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서 너를 위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가져라라는 게 12번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건 더 아주 일상적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퍼즐을 해라. 퍼즐. 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봐라. 외식하러 나가라. 혹은 어떤 이벤트에 참석해라. 콘서트에 가라. 여긴 더 웃겨요. 아이스,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라. 뭐?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라. 얼음을 예. 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음악을 들어라.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라. 그리고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라.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시청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예시로 나와 얼음을 있거든요. 쥐고 있어라는 뭘까? 뭐 얼음을 쥐고 있어라.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홀드 아이스 이게 근데 콜드 아이스. 아이스를 뭐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차가운데 이게 녹지 네. 않습니까? 이게 네. 차가운 느낌이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뭐 그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있어.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길을 바꿔봐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히 뭘 대단한 뭘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안 가봤던 데를 가본다거나 그렇죠. 그런 맥락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얼음을 쥐고 있어 본다거나 네. 네, 불에 태운다 이건 안 나와 다행이에요. 네, 얼음을 쥐고 있어 본다. 그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해봐라. 그쵸.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든 거지만 무수히 많겠죠 이런 거야. 그쵸. 무수히 많겠고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도 있지만 네. 악기 다루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악기를 다루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들 이게 악기가 사실 숙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계속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연관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룬다거나 하는 뭐 여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나의 시간이 필요한 나에게 케어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중에 무엇이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이걸 그냥 한 번 하셔갖고는 안 돼요. 맞습니다. 네. 한 번 하셔갖고는 안 되고 꾸준히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혹은 명상처럼 매일 10분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인생의 이벤트가 벌어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들, 사고들 안에 필요한 순간들이 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서 그냥 꾹 눌러놓고 있는 거죠,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크게 병이 되거나 화가 되거나 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뭔가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그때그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특히 방금 아까 초입에 말씀하셨지만 셀프 케어가 2018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셀프 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예전에는 더 많은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효율적인 일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회사들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 안에다가 수영장을 네, 만든다던가 뭐 혹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 저는 자리가 가질 않아요. 맥주를 마음껏 마시게 한다던가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술 취하면 이게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 뭘 술을
그 꽐라들 때까지 먹으면 못 하겠지만 뭐 맥주 한두 캔 먹는다고 뭐 저는 맥주 한 캔만 먹으면 취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직원들의 셀프 케어를 위함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것이 거죠.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는 그 연구들이 워낙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각각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위한 걸 도와주는 장치들로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는 만큼 네. 우리가 그런 것도 잘 활용하자.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다음 타임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맞아요. 예. 이게 우리야 다 큰 성인들이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